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위드 영문법의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문법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문법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선입견이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문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영문법 자체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영어를 정복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드 영문법 첫 시간으로 제1장 관사편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화면에 보듯이 관사는 영어의 이제 문법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한 파트가 되겠는데요. 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왜 일반적으로 모든 그 언어에 이름이 붙어 있죠. 명사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되게 명사 앞에 여러분들이 수식되는 또는 한정되는 그러한 그 품사로서 관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관사는 여러분들이 책에 보듯이 되게 이제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구별이 되는데요. 되게 이제 그 어떠한 그 특정한 정해지지 않은 그러나 개체를 셀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일 때는 관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사 중에 부정관사라고 하는 A라는 것은 되게 정해져 있는 개념 중에서 특정한 개념, 셀 수 있는 개념 앞에 붙어 가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가 그 관사 중에서 이제 또 하나는 같은 그 의미지만은 표기상 대신에 언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두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대개 이 명사가 바로 그 모음으로서 그렇죠? 모음으로서 발음이 되는 경우에 이 언을 붙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텝 1을 보십니다. 관사의 종류와 용법이라고 되어 있죠. 부정관사 중에서 부정관사라는 것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개념이에요. 명사 자체가 어떠한 셀 수 있지만 여러 개 중에 어떠한 하나 무엇이든지 하나라는 그러한 개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관사 A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되게 일반적인 명사 앞에 셀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 하나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there's a mountain behind this village 이런 말이 있는데요. 되게 mountain이라는 명사 앞에 그죠? 요게 되게 모음이 아닌 경우죠. 되게 그런 경우에는 어라는 그러한 셀 수 있는 그러한 개념 중에서 부정관사 어를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모음이라는 것은요, 이 발음상에서 나오지만 모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A, I, E, O, U 이 5개죠. 이 5개가 발음상으로 이러한 그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A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on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했듯이 만약에 붙인다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런데 단어지만은 특히 중요한 거는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take an umbrella with you. 물론 여기서는 표기상 you라는 것이 철자도 모음이고 또 아니죠. 철자는 여러분들이 그 you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발음상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on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과 철자가 모음으로 되는 경우는 되게 구별이 쉬운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와 언의 구별을 되게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철자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그렇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외로서. 그래서 지금 주목할 것은 발음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 이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유로피언이란 말이 얼핏 보면 이가 모음으로 출발하죠. 철자상. 그래서 언이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 기호상에서 보면요. 이 유에 시작되는 이 발음은 반모음 또는 반자음의 형태라고 우리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음은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이라는 뜻의 university, U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발음은 여러분들이 발음은 모음에 해당되지 않고 반자음이나 이런 형태의 발음 기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이 아니라 어라는 데 주목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밖에도 유니폼이라든가 또 honor 이런 것도 있는데 이 honor는 H가 묵음입니다. 묵음이기 때문에 바로 발음상에서 A라는 모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n이라는 그 관사를 쓰게 돼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heir라는 상속인이라는 뜻인데요. 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죠. 상속이라는 뜻의 heir라는 말은 역시 H가 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발음 기호상에 모음이 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사는 on을 쓴다는데 역시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관사 어와 어는 그 절대로 철자가 아니라 발음에 의해서 또는 발음 기호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사의 종류에 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더를 정관사로 하는데요. 우리말식으로 정관사 했을 때 이 정관사의 의미는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특정한 의미의 명사 앞에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합니다. 자, 문장 구조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정관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 의해서 보면 반복되는 경우에 정관사 더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반복된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일반적인 명사가 제시되고 그다음에 그 명사를 다시 한번 받을 때 더를 붙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I bought an eraser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죠? 여러 개의 지우개 중에 하나를 내가 구입했다 앞에 이렇게 나오고 또 a pencil 또 하나의 연필을 구입했다 이렇게 부정관사로 제시가 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받을 때는 더를 붙여줘야 되겠죠. I used the razor. 더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관사를 어와 더에 의해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 관계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지금 정관사 더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관사 이 더라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이다. 정해져 있다. 특정적으로 말을 할 때 쓰인다. 명사 앞에서 말이죠. 그죠? 명사 앞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더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에서 또는 상황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더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Would you open the window? Would you open the window?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창문을 열어준다. 이때 창문이라는 말은 상황적으로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창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덜을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하나 보시면 Would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했을 때 그 소금을 저에게 건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때 그 소금이라는 것은 특정돼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덜을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 문법 또는 문법 구문상에서 이 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의미상으로 또는 문법 구조상에서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 앞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he patients need to be more cautious about the food they consume 이란 말 나옵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소비라는 단어죠.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 음식이단 말이죠. 이 푸드란 말은 그죠 물질명사 형태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관사로서 더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음식이다 할 때 의미상으로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반드시 덜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The water in the pond was all used up.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때 물이라는 water라는 말은 사실 나중에 우리가 2장에서 명사에서 자세히 또 배우겠습니다는 되게 쓸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질 명사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요. 되게 water라는 말에는 그러기 때문에 관사 어라든지 더를 단독으로는 안 붙이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샘물 속에 있는 또 우물 속에 있는 물이다 이렇게 수식을 받는 이러한 경우는 그 명사가 다른 것과 달리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특정되어서 나타나는 물이다. 그래서 관사로서 더를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관사가 갖고 있는 의미, 특히 더가 갖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 속에서 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4번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덜하는 것이 특정적이고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제 제가 일반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되어 있다 또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서수란 말이죠. 서수라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fourth 뭐 이렇게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나가는 것들 또는 최상급이라는 건 되게 한계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개만 있는 것을 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ery라는 말이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매우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죠? 바로 이렇게 해서 명사를 바로 꾸미거나 한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덜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ame, 어떠한 같은 것,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러한 명사 같은 데도 덜 붙이고요. 또 약간의 그 관용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악기 이름 같은 경우 특히 덜을 많이 붙인다. 이렇게 주목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문에서 보듯이요. He's the last person of the applicants. 그는 응시자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다. last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한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들이 더를 수반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면요. You are the only person for the position. 여러분이 당신은 그 자리에 아주 유일하게 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only란 말이 있으면 더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더 다음에는 명사를 수반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좀 더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형용사가 명사적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명사로 바뀌느냐. 그죠?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을 의미할 때는 복수로서의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또는 상징적인 의미, 추상적인 의미 이런 것을 대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에서 보듯이 reach라는 그 부유하다 이런 부자라는 뜻의 부유하다는 뜻이 나오죠. reach는 부유하다, 부유한 이런 형용사인데요. 이럴 때 부자라는 뜻의 그죠? 부자스러운, 부유한, 그죠? 이 reach라는 그 부라는 뜻의 부유하다, 돈이 많은 이런 뜻의 의미에서 더가 붙으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돈이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런 의미가 된다. 문맥상에서는 그런 뜻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Youth strives for the impossible.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죠. 불가능한이라는 뜻 같지만 더가 붙어서 명사처럼 바뀝니다. 근데 어떤 명사느냐? 상징적인 명사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죠? 젊은이는 불가능한 어떠한 것을 그죠? 찾으려고 또는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는 그런 거죠. 젊은이는 어떤 불가능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하나의 표현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그 단위 명사, 시간이라든가 어떤 중량, 어떤 계량적인 단위 이런 것들 앞에 by와 the를 붙여서 하나의 표현을 이루는데요. 이런 겁니다. by the hour, 시간에 의해서 이런 뜻이지만 시간이라는 단위로 단위로 무엇을 한다. 예를 들어서 the boat is hired by the hour. 그러면 이 boat라는 배는 시간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빌려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주요한 관사와 관련된 표현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 관사 중에서 이 여러 가지 표현상에 또 구문상에서 중요하게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 one of the 뭐 이런 명사 여러 개 중에 하나, several of 뭐 여러 개 중에 뭐 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개 하나라든가 몇 개라든지 일부라든지 대부분이라든지 다 모든 것이라든지 이렇게 정도라든가 양적인 부분을 표시하죠. 대개 보면 뒤에 나오는 명사 이거는 대개 복수 명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라는 것 중에 무엇 이런 의미로 되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lmost all of the members will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이런 말 나오죠. 여러 개의 회원들 중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복수명사로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여러분들이 관사와 관련된 수반되는 표현들로서 주요한 것들을 제가 여기 설명해 놨는데요.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사라는 것이 항상 명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명사들에는 관사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몇 가지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특별히 복수명사 중에서 한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뭐 이랬지만 이건 참고로 알아주세요. 여러 개의 단어 중에 예를 들면 클립스 뭐 이러면 절벽이라는 단어인데 s가 붙어서 쓰일 때 되게 안 쓴다. 뭐 이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또 불가산 명사, 즉 쓸 수 없는 명사 중에서 잘 안 쓰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관사가 앞에 없는. 관사가 없는 경우 land, labor, capital, money, interest rate, wealth 뭐 이런 단어들이 되게 단독으로 쓰인다. 명사 없이 쓰인다. 이 정도로 참고로 해 주겠습니다. 그 밖에도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사 없이 연결되고요. 또 소유격이나 지시사 이런 것들 앞에서는 관사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어니, 더니 이런 것들, 어니니 뭐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표현 또는 관사가 그 표현 속에서 또는 구문 속에서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so 같은 경우죠. so가 수직되는 관계를 보면 so가 명사까지 연결될 때의 구조 보면요. 관사와 명사는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형용사가 이렇게 꾸미고 있는 구조죠. 당연히 명사로서. 근데 so는 형용사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이런 예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죠. He was so great a man, so great a man. 그죠? 매우 훌륭한 어떤 사람. 그 so 다음에 형용사로 연결된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t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It is too difficult. 여기 하나 연결되고요. Too difficult a problem. 이런 순서를 잘 주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search 같은 경우는 명사로 수식되는 관계 속에서 보면 search 다음에는 반드시 먼저 관사가 나오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그 다음에 꾸미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searcher, 형용사, 명사. 예를 들어 볼까요? I have never reached such an interesting story. 그죠? 아주 such an 재미있는 interesting story.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quiet나 rather나 have나 what, 의문사에서 특히 what인데요. what, many 등등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 더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all 같은 거 있죠? both나 half나 double, twice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뒤에 명사 앞에 the를 많이 수반합니다. 그래서 한정사로서 또는 정관사로서의 the를 수반한다 해서 all the 명사 이런 패턴입니다. all the students like holidays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모든 학생들 할 때 all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또 I paid double the price for it. double the price for it. 그죠? 어떤 두 배라는 가격 그럴 때도 정관사 함께 사용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스텝 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관사에 대한 이제 다른 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 관사의 생략과 반복, 어떨 때 생략이 되고 어떨 때 반복이 되는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사가 주로 대부분 뭐 원칙적으로 명사 앞에 쓰이지만 이런 경우 안 씁니다. 어떤 관직이나 신분 이런 것들이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경우 이런 겁니다. We elected Tom captain of our tennis club. 캡틴이라는 주장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탐을 우리 테니스 클럽의 주장으로 뽑았다. 이 부분이에요. 탐이 오형식 구조인데 탐이 우리 테니스 클럽의 주장이다. 이러한 신분, 관직, 직업, 직위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명사 앞에 요 앞에 그죠? 관사 같은 거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He was elected mayor of Seoul in 2005. 그죠? 그가 선출되었다. 그 다음에 관직이나 신분이 나와요. 시장이죠. 서울시장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서도 요 앞에 관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같은 거를 붙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격 같은 경우 이런 건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쓰거나 라이팅 하거나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고유명사가 동격일 때 이런 거죠. 엘리자베스 세컨드, 엘리자베스라는 2세죠. 이 사람은 퀸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왕이죠. 여왕이죠. 이럴 때 여왕이라는 말 앞에 관사가 없어요. Will visit America next year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관사 안 쓰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관용적인 표현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식사량 앞에 그죠, 런치 같은 거죠. 점심 먹을 때 have lunch죠. have lunch 안 그렇죠. have lunch입니다. 운동 이름 앞에도 안 붙여요. 그죠? play soccer죠. play soccer, play a soccer라고 안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His mother made a good lunch for us.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분명히 식사라는 말 앞에는 쓰지 말라 그랬지만은 관사를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라기보다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성격,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런치가 아니라 아주 맛있고 좋은 그러한 식사를 언급할 때는 관사가 붙습니다. 이거 되게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하게 관사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앞에 어떠한 형용사 같은 것이 나올 때는 관사가 붙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편, 이제 후반부 정리를 좀 더 해볼까요? 자, 본래의 건물이나 사물이 명사 앞에 나올 때 원래의 의미로 쓰일 때는 관사를 안 붙입니다. 이렇게 school, 그냥 단독으로 school이라는 것은 school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라는 것은 공부하는 데죠. 공부하고 수업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school starts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업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we usually go to church. church라는 교회라는 말 앞에 그냥 붙으면 교회 간다는 거의 본래 의미는 교회는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죠. 이럴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사를 또 영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가 이렇게 대구적으로 나란히 두 개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and 같은 거로 연결되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day and night, 밤과 낮이나 body and soul, my mother and child, hand in hand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관사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교통수단이라든가 통신수단 앞에 쓰는 전치사 주로 by를 얘기할 때인데요. 이때는 요 교통통신수단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버스 앞에 by bus라고 합니다. 관사 안 붙입니다. 또 land, by land 육로로 할 때 관사 안 붙입니다. 이런 것이죠. 자, 그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치사 in을 쓸 때는 우리가 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in a car 이런 식으로 참고로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사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관사가 한 개로서 이렇게 나오고 또 명사가 여기 end로 연결되면 이건 하나의 동일한 명사처럼 되고 관사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문장에서 이건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검정색과 하얀색 개. 그래서 개가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re is a black and white dog in the garden. 그러면요. 정원 안에 검정색과 하얀색을 갖고 있는 개가 한 마리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관사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들어가 있으면요. 요거는 독립적으로 한 마리. 그래서 요건 두 마리가 됩니다. 그렇죠? 책을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There is a black dog and white dog in the garden 하면요. 정원 안에는 검정색 개 한 마리가 있고 또 하얀색 개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관사라는 것, 즉 그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 어와 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에 따른 실전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